스크린 토크나이저 클래스라는 것을 배워봅시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클래스가 패키지가 java.lang 패키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패키지는 java.util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프로그램 할 때는 임포트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목적은 문자열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라고 하면 그 딜리미터가 뭐냐면은 문자열을 분리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단위가 여기서는 콤마라고 한다면 콤마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열을 요거 단위로 분리하니까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스트링에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랑 차이점은 뭐냐?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플릿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트링 토크나이저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스트링 토크나이저는 스플릿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열을 받아갖고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는 것을 파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싱을 할 때는 주로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간단한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A 클래스로 그냥 합시다. 간단하게. 그리고 메인 메소드 하고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일단 스트링 하나를 만듭시다. 스트링을 쿼리라는 스트링을 만들고 여기에는 name은 뭐 예를 들어서 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뭐 서울이라고 하고 엔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age는 21 이런 스트링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스트링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웹서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보 입력하고서 뭐 엔터키 누르면은 이게 웹서버로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웹서버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정보가 보내질 때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면 서버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갖고 이제 파싱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 여기 보면은 이름이 톰이고 주소는 서울이고 나이는 21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스트링 토크나이저 물론 여기서 이제 스트링 토크나이저가 없으니까 임포트를 해야겠죠. 임포트해서 java.util에 모든 것을 합시다. 토크나이저는 st라고 하고 new에 string 토크나이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눌 스트링 대상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나눌 문자 요거 단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지는 단어가 자 name하고 name은 톰 요걸로 되고 그 다음에 addr은 서울이고 age는 21 이렇게 되겠죠. 요거만 하고 나면 이제 모두 다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인티저 n 한 다음에 st.count tokens라고 하면 토큰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눠진 단어들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이 몇 개냐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토큰 넘버 is 플러스 n 해보면 3개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run as java application 돌리면 이렇게 하면 3개로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토큰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토큰이 있으니까 for의 integer i는 0번부터 i가 n까지 i++를 해가면서 토큰을 꺼내야겠죠. 스트링 토큰이라고 하고서 st. 여긴 next 토큰이라고만 불러주면 돼요. 이 st 안에 이미 토큰이 순서대로 쫙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꺼내기만 하면 돼서 system.out.println 해서 이 토큰이 얼마인지는 이렇게 해서 토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진 토큰이 이제 3개가 되게 각각 나오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0번째 토큰은 요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도 이거는 이제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안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멘트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while st.has more tokens. 이게 이제 그 토큰이 계속 있는 한은 계속 출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st.next 토큰입니다. next 토큰. 이렇게 줘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 has more tokens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나한테 넘겨줄 토큰이 있느냐를 참 거짓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면 next 토큰을 불러서 그 다음 토큰을 부르고 이렇게 되면 출력되는 거는 아까와 동일한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해 보면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링 토크나이저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파싱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클래스와 캘린더 클래스 있는데 둘 다 패키지 util 패키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캘린더 클래스는 이제 날짜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는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매스 클래스는 여러 가지 이제 수학 함수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캘린더 클래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바 API 문서나 또는 교재에서 캘린더 클래스를 보면 뭐 오늘 날짜를 알아내거나 그 날짜 계산하는 것들을 쉽게 해주는 그런 메소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매스 클래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데요. 매스 클래스 중에서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는 그 랜덤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랜덤 함수는 C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매스 클래스에서 랜덤 그 넘버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그 함수를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자꾸 함수라고 하는데 뭐 메소드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매스 클래스 사용하는 거 간단한 예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패키지, 일단 패키지 이름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랜덤 테스트라고 할까요? 랜덤 테스트.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그 매스 함수 중에 그 매스 클래스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임포트를 해야겠죠. 임포트를 하는데 임포트에 java.util 뭐 everything 해도 되고요. 또는 뭐 mass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everything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일단 mass.rando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객체를 안 만들고서 바로 그냥 그 메소드 함수 콜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랜덤이라는 함수가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객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설명을 보면 스태틱 함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죠? 스태틱 함수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을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0.0에서 1.0보다 작은 수 0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려면은 인티저 더블이니까 더블에 d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0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바꾸려면은 예를 들어서 곱하기 뭐 100을 해준다. 이러면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00 사이 숫자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실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갖다가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정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인티저의 n은 인티저의 여기서 mass.rou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d를 갖다가 하면 round는 반올림이거든요. 반올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또 인티저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때 만들어진 랜덤 함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n이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돌리면 뭐 79라는 숫자가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개 하려면 인티저에 i는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100개는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한번 해볼까요? 10개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요것도 또 옮겨야겠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지우고 D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번을 하게 되면 돌리면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뭐 원하는 게 꼭 10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 계산한 다음에 뭐 나누기 해갖고 5로 하게 되면은 나오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0, 1 해갖고 4까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랜덤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